60을 바라보는 나이에 만나게 된 남자 박유천. 저 같은 중년에게 팬심은 가로등이 아닐까 싶어요. 저는 이혼을 2번 했습니다. 그래서 이혼에 대한 그 슬픔 때문에 굉장히 힘든 시간들을 많이 보냈어요. 물론 남자에 대한 적개심이나 분노도 굉장히 컸었어요. 근데 그 4년 전에 그 성균관 스캔들 드라마를 보면서 제가 꿈에 늘 그리던, 처녀 때부터 꿈에 그리던 이상형의 남자를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박유천을 보면서 그 남자에 대한 적개심도 좀 많이 누그러지고 제가 잃어버렸던 웃음과 활기를 이제 되찾게 되었어요. 저희가 이제 시를 쓰고 있는데요. 너무 고맙더라고요, 박유천이. 그래서 박유천에 대한 시를 쓰게 되었고, 제 어두웠던 한 부분을 환하게 밝혀준 박유천은 제 인생의 가로등입니다. 네, 저희 여풍당당이 이제 굉장히 품격 있는 프로그램이 된 것이 드디어 시인이 찾아오셨어요. 네. 그럼 하루에 한 몇 시간 정도 생각하세요? 박유천 씨를? 일어나면 제가 눈 뜨자마자? 눈 뜨자마자 기도를 하는데요. 네. 기도 속에 박유천이 들어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마치 이제 습관처럼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면서 박유천이 들어가 있죠. 그리고 잘 때도 기도를 하는데 그때도 이제 물론 유천이가 들어가 있죠. 네. 길이 아니면 가지 않던 내가, 원칙이 아니면 행하지 않던 내가 산행 녀석인 네가 좋아졌단 말이다. 내 사랑이 내게로 가. 유천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우리 이렇게 너무 친근하게 느껴지는데요. 네. 아니, 시를 쓰셨다고요? 네. 제목이? 고맙네 박유천. 그럼 고맙네 유천아 뭐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뭔가 좀 지금은 제가 하도 이제 네. 그 4년 전부터 유천이를 너무 좋아해서 그냥 제 아들처럼 그게 입에 붙었어요. 근데 그 당시만 해도 박유천은 유명한 사람이고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박유천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제가 유천이가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다가 우리 유천이 이렇게 되네. 네. 맞아요. 그래서 그 얘기네요. 네. 네,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예.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유명한 시인의 시집을 제가 갖고 있는데 네. 자, 고맙네 박유천 있습니다. 제가 간만에 한번 낭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네 박유천, 불꽃으로 피어난 텔레비전 속 첫사랑 들끓게 하는 삶의 박유천을 두고 반뼘의 거리에 앉아있다. 반뼘. TV 앞에 그냥 붙어 계시는 거군요. 그렇죠. 네, 못하는 거죠. 보니까 그냥 인터넷상에서 댓글을 다는 거랑 네. 이렇게 책으로 묶여 나오는 거랑은 무게감이 솔직히 해서, 좀 다르죠. 다르게 되는데 이 부분이 저는 딱 보니까 어디요? 봐봐요. 고맙네 박유천, 이 나이에도 부끄러운 무릅쓰고 자네 미소에 발그레 수줍어 진다네. 고맙네 박유천, 삭막했던 가슴에 봄햇살 가득 허이. 아니 그러면 박유천이 활동을 이렇게 제가 박유천이라고 불러도 될까요? 어떻게 호칭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냥 우리 유천이라고 할까요? 왜 아니, 그럼 우리 유천 씨가 이렇게 활동을 열심히 할 때는 뭐 텔레비전에서도 보고 이렇지만 뭐 아무 활동을 안 할 때가 있잖아요. 네. 그럴 때는 어떻게 하세요? 인터넷을 다시 보게? 이제 활용을 하죠. 인터넷을 이제 해서 갤러리에 가서 유천이를 보든가 아니면 제가 성균관 스캔들을 한 7번 정도 본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보기로 해서 요새는 TV에서 다시 보기가 되잖아요. 네. 돈만 내면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좋은 세상이에요. 네. 네. 그렇게 해서 우울하거나 이럴 네. 때는 그거를 보면서 좀 많이 달래거든요. 그리고 저 같은 또래 남자한테 전혀 관심이 안 가거든요. 또래 어베일러블한 남자한테 남자.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아서 네. 또래에게는. 계속 이렇게 우리 유천 씨한테 몰입하다 보면 현실에서 뭔가 이렇게 사랑을 찾기란 좀 어렵지 않을까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막 그런 멋진 남자들을 방송국에서 보다가 딱 집에 가면 저 막 뱃살이 막 그 쿨렁쿨렁 하는 이런 것도 참을 수가 없는데. 심지어 누워있어요. 그 배를 바닥에 붙이고 누워있다니까. 그러니까요. 어떻게 현실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않을까요? 근데 제가 놀랬던 거는 뭐냐면요. 제가 2번의 이혼을 통해서 남자들에 대한 분노, 적개심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그랬는데
박유천이 연기한 이선준을 보면서 아 저런 남자도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정말 있더라고요. 아니 실제로 있어요? 100% 똑같진 않은데 박유천이보다는 조금 못생겼는데 아 실제로 예를 들면 예. 현실 비슷한 속에서 사람, 만나는 계세요 지금? 제 주위에 있어요, 주변에. 그래서, 그전에는 몰랐던 부분들이 보게 되고, 그래서 저는 그 부분도 굉장히 고마워요. 그래서 뭐라 그럴까요? 남자에 대한 어떤 일방적인 제가 나쁜 감정을 갖고 있었는데, 그것도 깨뜨려준 것도 고맙고, 그를 통해서, 새로운 남자, 저런 남자가 있구나. 그런데 그전에 왜 몰랐을까? 그런 생각도 그러니까 하게 박유천이라는 되더라고요. 대상이 남자군요. 성별을 떠나 있는 어떤 그냥 판타지 같은 게 아니고. 저한테는 남자이기도 하고 아들이기도 하고 뭐 그렇죠. 아무튼 제 생활의 빛이기도 하고 근데 이건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 아닌가요? 누굴 좋아하면서 그걸로 생활의 활력소를 얻고 네. 그렇다고 그 사람한테 너무 짐이 되는 것도 아니고 예. 중년 여성이 왜 젊은 남자 연예인한테 열광할까? 많이들 왜 이제 비평가들이 분석도 하고 그러잖아요. 네네. 뭐 허무감의 발현이다, 뭐 여러 가지 있어요. 또 자식 돌보는 한국 여성들의 열정이 이제 그쪽으로 투영된 거다. 근데 빼놓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사항이 이게 뭐 여성들끼리 솔직하게 얘기하는 자리니까 얘기할 수 있는데 자기도 스스로 자각하지 못하나 그 배경에는 어떤 성적 이 열망 같은 거. 뭐 욕정하고 좀 다른 거겠죠. 그냥 순수한 건데 성적 열망 같은 게 바탕에 깔려 있다. 이걸 자기가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태도의 차이가 많이 생겨난다고 그래요. 그 점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신 적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처음에 제가 봤을 때 지금은 이제 아들처럼 느껴지지만 처음에 왔을 때는 그 선준이라는 역에 너무나 녹아 있었는데 선준이를 제가 연인처럼 받아들였거든요. 저런 남자가 내 남편이었으면 좋겠다. 내 연인이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제 그게 박유천이로 투영돼서 오니까 결국은 이제 그런 열망이 저한테도 있었던 거죠. 그거는 이제 그 무시 못하는 것 같아요. 여자니까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결혼을 했잖아요 다들. 그런데 결혼을 했으니까 우리 연애를 할 수가 없잖아요. 맞아요. 이거 못한다니까. 근데 연애를 할 수 있는 그 감정, 설레임 이런 걸 그 TV에 나오는 글을 향해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사회의 어떤 평안한 사회 유지를 위해 꼭 필요한 게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아니 근데 우리가 약간 그 중고등학교 때는 그런 거 한 번쯤은 다 겪잖아요. 연예인들 좋아하면서. 그렇죠. 근데 이게 약간 50대에 나타난다는 건 좀 특이한 현상은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은 본인은 안 저는 해보셨어요? 성균관 스케줄 보기 전까지 TV도 잘 안 봤고요. 그리고 연예인에 관심이 전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삶은 그들의 영역에서, 그리고 내 삶은 내 영역에서 이게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관심이 없었거든요. 근데 제 삶이 나락으로 떨어지다 보니까 뭔가 좀 예. 위안이 될 만한. 예, 그런 예. 그 연속곡이라는 것이 저는 그 매체가 사람을 구했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그렇게 저를 이렇게 열정을 살아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고마워요. 그 전에. 근데 드라마 속에 드라마에 열광한 거를 벗어나서 네. 그 인물 실제 인물까지 계속 연장해서 좋아하게 된 건 왜 그럴까요? 글쎄요, 제가 그래서 수필을 한번 썼어요. 네. 저도 제가 신기하더라고요. 이 나이에 내가 왜 박유천이를 좋아하고 그 드라마에 열광을 할까. 그래서 당위성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 쓰다 보니까 제 삶을 제가 어떻게 해서든 수렁에서 건져내야 되는 그 매개가 뭔가 찾고 필요했는데, 있었군요. 네, 네. 그것이 이제 연속극 그 이선준, 박유천 그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박유천에 대해서는 궁금해지고 계속 그에 대한 기사가 나오거나 이런 보게 되잖아요. 그랬더니 그럼 박유천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네. 이제 또 쓰게 됐어요. 쓰다 보니까 굉장히 젊은이가 예의 바르고 정중하고 다정하고 그러니까 그 내 아이가 예쁜 점만 보이잖아, 내 아이한테는. 네, 네. 세상에 어쩜 이렇게. 모난 데가 그렇게 한 군데도 없을까요? 그래요. 유명한 씨 네. 또래 그 다른 주부들께서는 솔직히 어머 현철 오빠, 남진 오빠 이러신단 말이에요. 그쵸. 근데 유명한 씨가 이렇게 나이가 한참 어린 박유천 씨한테 이렇게 사랑을 뿜어내는 걸 보면서 네. 아유 자기 주책이야 막 이렇게 반응하진 않나요? 처음에는 그랬어요. 처음에는 이제 그러기도 하고, 이제, 제가 뭐가 이렇게 예뻐? 막 이러면서, 현빈 씨를 더 좋아하는 분들이 많아요. 현빈 씨는 절대적이죠. 저한테는 박유천이 절대적이거든요. 아니에요. 그럼 앞으로 이제 어떻게 활동하실 계획이세요?
이제 웃음과 활기를 되찾았으니까는요, 열심히 좀 살아야 되겠고요. 그리고 박유천에 대한 마음은 안 변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제 자식 같은 마음이 드는 아이니까 그 아이가 좀 늘 건강했으면 좋겠고요. 네.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프지 않았으면. 네. 만나셔야죠. 저는 죽을 것 같아요. 너무 떨려서. 정말 죽을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팬덤 현상 때문에 얘기가 시작이 된 거겠지만 네. 이명훈 씨 같은 경우라면 뭐 좀 과도하게 그 실제 공간에서 막 찾아다니고 여기까지는 아니고 그냥 위축됐던 자기 삶의 활력소 정도로 누구를 좋아한다. 그러면 진짜 건강한 거죠. 네. 50대 접어들면 메마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뭘 좋아하고 그런 게 참 부질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긴 자기한테 이렇게 반짝반짝반짝한 또 대상을 만들어 놓은 거네요. 네. 근데 실제 연애를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실제 연애요? 네, 알겠습니다. 정말 이 스타를 사랑하는 마음은 인생을 밝히는 가로등이다. 이게 딱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유명훈 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